반갑습니다. 오늘은 항생이 홍콩 단오절로 휴장입니다. 무지하게 아쉽습니다. 항생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스닥으로 제가 간식값 정도 보는 선에서 주간 매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는 가지 않을 거고요. 천천히 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매매 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고요. 오늘은 이게 급하게 갈 게 아니기 때문에 간간히 장중 강의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흐름은 오늘 나스닥 관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있죠. 06자리 정도에 찍고 조정이 들어올 것 같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06자리가 14133입니다. 14133 이게 0. 일단은 저기 희도님 자리는 와가지고 다행히 아까 아침에 그 데일리 레포트 쓰다가 자리 온 거 보고 얼른 빨리 청산을 하거나 MIT 걸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지금 여기서 탈출을 하셨어요. 한 달 반 동안 그래서 아까 희도님한테는 반면 교사로 삼으셔가지고 이번을 계기로 절대 선물을 주식하듯이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또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에서 이제 이게 홀딩하는 그 개념하고 선물에서 홀딩하는 개념하고 개념 차이가 아주 큽니다. 주식은 홀딩을 만약에 이제 한다고 마음을 먹게 되면 이렇게 홀딩을 했다 쳐 이게 상패만 당하지 않는다면 계속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운이 좋으면 마이너스 80% 갔다가도 운이 좋으면 다시 이제 본전으로 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선물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고 레버리지다 보니까 로스컷을 나가죠. 근데 로스컷을 안 당한다고 해도 만기가 들어오죠. 만기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청산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하루살이 인생. 그래서 절대 선물을 주식하듯이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대응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손해 엄청 봅니다. 손해 엄청 봐요. 그래서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또 나는 그렇게 대응하기 위한 트레이딩 실력이 지금 모자란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시면 차월물도 위험하고요. 차차월물, 그러니까 지금 6월물이니까 9월, 12월물, 지금 6월물 이제 다 끝나가죠. 이번 주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9월물 안 되고 12월물 안 되고 내년 3월물로 뭘 해야 되냐면 진입을 하셔가지고 홀딩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또 지금은 또 진입 타이밍이 좀 늦죠. 왜냐하면 이게 조정을 좀 많이 줬을 때, 그때 이제 진입을 해서 혹시나 이제 밑으로 빠진다고 해도, 그리고 이게 4차원 물로 주식하듯이 하는 분들은 매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오로지 매수로 잡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나한테 존재를 하잖아요. 6개월 이상. 그럼 6개월 이상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반등은 물론이고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냐면 추가적인 상승까지 노려볼 수도 있죠. 근데 조심할 거는 월물이 이제 거의 다 와가. 그러면 만약에 물린 상태에서 월물이 다 와가면 절대 거기서 이익을 보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일단은 만약에 본청가 근처, 진입가 근처까지 오게 되면 일단은 청산을 해야 돼요. 안 그러게 되면 까딱 잘못하게 되면 손실로 월물 마감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자 보세요. 2달이 됐든 뭐 석 달이 됐든 아니면 심지어 뭐 6개월이 됐든 그 물려있는 기간 동안에 마음은 마음고생에 돈은 돈대로 못 벌어. 우리가 그 고레버리지에 그 선물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식보다 움직임이 시원시원하고 고레버리지다 보니까 주식보다는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을 하는 거지. 이게 뭐 몇 달 동안 물려가지고 한 푼도 못 벌고 겨우 본청에서 빠져나온다. 이거는 선물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물하는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 가급적이면 선물은 주식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되고, 선물은 선물답게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까지 뭐 얘기하는 걸로 하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하여튼 저녁에 나스닥 관점은 또 따로 녹화를 할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 기다리는 동안에 한번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제 짚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때가 이제 신의 한 수였죠. 요때가 어떤 신의 한 수였습니까? 자, 월봉이 아래 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월봉의 요놈이 요 종가를 치고 올라갈 때, 요때였죠. 그래서 이때 이제 뭘 말씀을 드렸냐면, 월물의 종가를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아니라 다를까 지금 더 올랐죠. 뭐 이게 3분봉에서 파동 카운트를 하면서 상승 5파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도 관점은 곤란하고, 조정 주면은 매수로, 설령 이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좀 고점에서 잡아서 손절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매수로 대응하는 게 월등히 유리하다. 그래서 추세가 지금 상방으로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원웨이로 상승하지 못해요. 상승 조정, 하락 조정, 이걸 반복하면서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하게 되면 길게 하고 하락은 짧게 한다 이거지. 그러면 나는 상승도 먹고 하락도 먹고 상승도 먹고 하락도 먹고, 물론 이제 트레이딩 실력이 훌륭하다면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참 곤란하죠. 그래서 HA60으로 만약에 대응을 한다면 상하방 다 먹을 수 있는 어떤 매매는 가능한데, 그래도 추세 방향대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현재 상승 5파의 추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수 관점으로 조정 줄 때마다 매수로 진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적정 부분 딱 고점에서 부딪히는 느낌이 딱 들어오죠. H60 보면 고점에 들어온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판단이 섭니다. 그러면 그때 또 청산을 하고 또 밀려 내려오게 되면 다시 또 잡고, 이걸 이제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지, 본인 실력이 이게 안 되는데,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냐면, 여기에서 이거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튀어 올라와. 그러면 여기서 손절을 내보내야 되는데, 좀 훈련이 좀 안 된 트레이더들, 혹은 초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손절 못 내보냅니다. 손절. 그냥 홀딩하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떨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번 조정이 얕았으니까 다음번 조정은 깊을 것이다. 그러면 내 본전가가 아니라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또 자기만의 이제 스토리를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손절 내보낼 때는 손목 자르듯이 잘라내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동상 걸린 엄지발가락 그 하나 아까워서 안 자르게 되면 발목을 잘라야 된다고. 그래서 그 발목이 아깝다고 발목을 못 자르게 되면 무릎을 잘라야 되고, 그 무릎이 아깝다고 안 자르게 되면 그냥 다리 한 개를 그냥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그 다리 한 개도 잘라내지 못하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적절한 타이밍에서의 손절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손절은 그 많이들 안 하시는데 손절 하셔야 됩니다. 손절해도 금방금방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게 해선의 묘미라니까. 파생을 왜 하는데 아주 뭐 박진감 넘치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에서는 감히 꿈도 못 꿀 그런 움직임, 그 움직임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지. 그런 어떤 생리를 잘 이해를 하셔서 그 뭐 돈 100만원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를 때는 과감하게 손목 자르듯이 잘라야 됩니다. 안 자르면 나만 힘들어요. 나만. 네. 그게 이제 주봉이고요. 주봉은 이렇게 해서 아래 꼬리 2개 달고 지금 올라와 가지고 거의 이제 고점 근처에 와 있죠. 그래, 고점 근처에 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06자리가 14, 133이니까 앞으로 한 100포인트 정도 더 이제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100포인트 정도 더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뭐 그때는 또 파동을 다시 카운트를 해봐야겠죠. 지금 이게 흐름에 대한 예상은 06자리까지는 그 언저리까지는 가서 조정이 나올 걸로 보인다. 그래서 그 흐름은 제가 뭐 매일매일 이제 관점, 뭐 데일리 레포트를 이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제 발표해 주고, 저도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제 글로벌 기사를 읽고 있으니까 저기 매일매일 하는 이게 나스닥의 관점에 대해서만 따박따박 방송만 보신다면, 녹화 방송이죠. 그것도 녹화를 할 때 그 실시간 방송으로 녹화를 떠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유튜브로 바로 올리거든요. 따로 저장을 하게 되면 동영상 저장했다가 유튜브로 업로드 하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뭐 매일매일 그 관점만 잘 한번 보시면 됩니다. 분량도 너무 길다라는 게 의견이 들어와서 분량도 한 10분 내외로 해서 짧게 하니까 뭐 보시는데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자, 분봉입니다. 그 분봉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장기 파동은 제가 120분봉에다가 장기 파동을 넣어 놓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DD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보게 되면 차트가 더 이상 이렇게 표시를 못 해줘요. 차트가 표시를 못 해주다 보니까 이 위에 값이 06 언저리에서 조정을 받을 거다. 조정이란다. 추세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락 A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06짜리 값이 얼마냐 이거지. 06짜리 값.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06짜리 값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실제로 이 주가가 그 위치까지 가야지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DD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내비게이션 뭐 광주까지 가는 길을 몰라서, 대구까지 가는 길을 몰라서 내비게이션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비게이션은 최단 경로, 최적의 경로,
그런 걸 안내받기 위해서 활용하는 툴이지, 그걸 전적으로 뭐 믿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뭐 옛날에 뭐 조운전할 때는 엑셀, 좀 이따 엑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운전을 했던 그 엑셀 때는 내비게이션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차에는 지도를 놓고 다녔죠. 그래서 지도 보고 다녔습니다. 지도 보고. 근데 편리한 내비게이션이 나오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이죠. 우리 선물하는 사람들도 이런 내비게이션을 써야 된다 이거지. 이런 내비게이션을 쓰게 되면 06짜리 값이 얼마냐? 14133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톡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파동에서 차트에서 구현 못해주는 값들은 계산값으로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보고 우리가 매매를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단기 파동에서 지금 차트에서 표시 안 된 값들, 이런 값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값들은 또 얼마야?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 계산 시트에서 값을 입력해 가지고 값을 톡톡톡 입력해 보면 되죠. 입력해 보게 되면 그러면 단기 파동에서의 값이 얼마구나. 그럼 단기 파동 2377짜리는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단기 파동 값 한번 볼까요? 단기 파동의 100짜리가 14028, 그 다음에 요음태가 저가가 13932를 입력을 하게 되면 피보나치 폭은 96포인트 나오고 96포인트에 대해서 상위 2, 3자리 6277 14102라는 거지. 그러면 이 단기 파동에 대한 2, 3자리가 14102, 아까 14133이랬죠. 06자리가. 그러면 30포인트 상한가인데 요 자리부터 해가지고 14100부터 해서 14133에 들어오게 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실시간의 장기 파동, 실시간의 장기 파동 값을 넣어보게 되면,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좋은 먹거리 또 발견하죠. 뭐냐면 13987, 그 다음에 13825 넣게 되면 상위 요 중위값은 이제 기본값, 요게 기본값이에요. 요게는 기본값이 요게 중위값이고 요 값이고 상위, 그러니까 차트가 진행되질 않으면 이 값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데 우리는 먼저 들어가서 알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 둘 셋 14024에서 걸리겠네, 그죠? 14024에서 걸리는 걸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럼 14024가 어디야? 여기잖아요. 14024. 그러면 딱 치고 난 다음에 꼬리를 얼마 못 달았어. 그래서 2, 3에 맞게 되면 급격한 변동을 보인다. 이거는 뭐 이렇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그 피보나치라고 하는 그 당대 유럽의 그 수학자가 이걸 피보나치 이론을 만들어 놓고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미 차트에 다 사용을 하고 있던 값들인 겁니다. 저는 새로운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 피보나치 선을 안 쓰느냐? 안 맞거든. 어쩔 때는 맞고 어쩔 때는 안 맞아. 그러니까 뭐 신뢰도가 뭐 최소한 80% 이상 90%는 돼야지만이 저걸 쓸 텐데, 문제는 저게 안 맞으니까 안 쓰는 거야. 근데 안 맞는 건 왜 안 맞는다고 그랬죠? 기준 파동을 본인이 설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 파동을. 그래서 그 기준 파동을 왜 설정을 못한다? 파동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파동에 대한 공부가 없이는 저 기준 파동을 기준 파동 피보나치 밴드 저 기준 파동을 설정을 못해요. 그럼 설정을 못하니까 선을 그어놓고 믿지를 못하니까 들어가질 못하는 거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오랜 시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공부하시기 전에는 제가 매일매일 이제 진입하기 전에 개장하기 전에 차트 띄워놓고 세팅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 값대로만 세팅을 하시면 이런 자리들은 다 주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자리들은 다 주워 먹으면 되잖아요. 주워 먹으면. 또 이거에 대한 백업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HA60이 또 있잖아요. 그럼 HA60으로 또 대응을 하고, 또 이런 값으로 지정가 매매하고, 요거는 시장가고 요건 지정가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주워 먹으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값들이 이제 아주 굉장히, 제가 이게 제 글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 글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음? 자, 그럼 아무거나 하면, 아이고, 아무거나, 이거 하면 안 되고, 실시간 방송을 틀어버리면 안 되죠. 이게 이제 그저께 올려드린 동영상인데, 여기 보게 되면 속에 있죠. 제 방송은 리딩 이런 거 없습니다. 하다못해 제 호가창도 안 띄워놓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남들하고 있는 대여계좌 이런 거 없어요. 여기에 장중 차트하고 DD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방송 전에 차트 먼저 띄워놓고, 자, 차트 세팅하고 우리 고래 잡으러 갑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차트 세팅 같이 하고 고래 잡으러 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고래 잡으실 분들은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 예, 뭐 고래 잡기 싫으신 분들은 뭐 딴 데 가가지고 저 광어 잡으러 가면 되죠. 광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장중에 이제 관점들, 그래서 주요한 뉴스들, 다른 지표들, 그 다음에 지수 흐름들, 그 다음에 그 실시간 어떤 속보가 중요한 게 나왔다고 한다면 뭐 그런 어떤 관점하고 정보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하고요. 예,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제 방은 공부방입니다. 공부방이에요. 예, 공부방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같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결국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ATM기에 놓고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안방에다가 5만원짜리 꽉 채운 ATM기에 다들 있으시죠? 안방에. 예. 그냥 놓고 사시는 거라니까. 예, 그렇게 해야죠. 그 뭐 하루에 그 돈 1,000만원 벌었으니까 와 대박이다. 오늘 돈 1,000만원 벌었다고 쳐. 내일은 2천만원 나가는 게 이 바닥입니다. 닭이 그러는 거예요. 뭐 돈 쉽게 벌 수 있겠습니까? 50만원을 벌던 100만원을 벌던 감사한 마음으로 주는 것만큼만 따박따박 얻어먹으면 여기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06자리를 못 본다. 왜? 차트가 진행이 돼야지만이 그 06자리를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여기 DD를 보게 되면 이 06자리를 먼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상을 하는 그 대가, 예상을 하는 추정치 값이 일단 06자리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조정을 보일 것 같고, 조정이 이제 추세 전환을 갈 수도 있죠. 오늘 3분봉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하락 A파가 나온다면 또 이제 매도를 또 크게 먹을 수가 있죠. 매도로 크게. 그럼 여기서 매도를 크게 먹는다는 건 이제 이런 이제 마디 정도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마디. 이런 정도의 마디는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하락 상승파는 긴데 하락파는 짧아요. 하락파는 짧기 때문에 오늘만해서 이제 하락 A파가 나왔어. 그럼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딱 하는데 내일 어떻게 됩니까? 내일 바로 들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내일 꼬랑댕이 달고, 그러니까 쭉 뺐다가 꼬랑댕이 달고 쳐올려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죠. 그래서 상승 파동은 길고 하락 파동은 짧다. 이게 특징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승 파동 중일 때는 조정이 짧기 때문에 무슨 관점?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해야 되고, 설령 이 하락 A파가 하락파가 진행 중이라고 할지라도 길게 바라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앞전에 뭐 폭락장 나오듯이 뭘 그런 걸 방망이 길게 잡고 나는 좀 크게 먹어야지, 그게 안 된다 이거지. 파동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0분봉, 60분봉도 뭐 평이하게 흘러가고 있죠. 평이하게. 여기서 4파 나오고 이제 5파 나오고 있습니다. 예, 5파 나오고 있는데 이 5파가 저기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흐름은 뭐 주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횡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밑에 어딘가에 걸어뒀는데 내려와서 제 거 이제 체결해주면 고맙고 뭐 체결 안 해주고 여기서 횡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더 가버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괜히 뭐 추육매매 해가지고 손실 볼 이유 없잖아요. 예. 진입 안 하면 손실도 없습니다. 대신에 진입 안 하면 이익도 없죠.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돈이 될 만한 여기는 내가 들어가 가지고 100점 100승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확신하는 그런 자리에 진입해서 홀딩을 좀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야지 돈 손실을 최소화하고 조금 먹을 수가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자. 다른 흐름들 볼게요. 다른 흐름들 보게 되면 지금 S&P도 지금 뭐 상승 중인데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골드가 지금 하락하고 있네요. 오일은 아까부터 꼬무작 올라오는데 계속 올라와요.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는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저쪽에 걸프만의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이제 고조가 되느냐, 완화가 되느냐, 이게 바로 리얼미터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에서 어떤 감산 합의를 하고 증산 합의를 했느냐, 그게 바로 이게 영향을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수도 글로벌 뉴스가 중요한데, 지금 저 오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파동을 치다 보니까 지멋대로 막 움직여 버리잖아요, 오일은. 그리고 한번 빌 받았다 그러면 한 방향으로 확 밀어붙여 버리고. 그래서 저런 건 차트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글로벌 뉴스까지 같이 챙겨서 보셔야지. 차트만으로 대응을 한다면 손절은 뭘 하든 간에 손절은 필수죠. 내가 여기까지는 홀딩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벗어나게 되면 자르겠다. 그럼 그때 잘라야 됩니다. 안 자르면 진짜 난리 납니다. 주식 하듯이 그냥 무작정 나몰랑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그 다음에 코스피가 약간 하방으로 가길래 아이고 갭 띄우고 난 다음에 뒤로 밀리는 거구나. 그러면 갭 상승 윗골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재 분위기를 보면 코스피는 어디로 갈까요? 다시 이제 시가까지 갖다 밀어붙이겠죠, 그죠? 밀어붙이고 요게 요렇게 돼서 시가 지지받고 올라가게 되면 더 올라가는 거고, 여기에서 무너지게 되면 다시 뭐 이 언저리까지 내려올 수 있고. 그러니까 갭을 안 띄우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갭 띄워버리면 먹을 것도 없고요. 까딱 잘못하게 되면, 잘못 진행하게 되면 손실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원을 하지.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 찾으면서 제발 갭 없이 시작만 해주세요. 갭 없이 시작을 하게 되면 갭 부분까지 내가 먹을 수도 있잖아. 그죠? 왜냐면 지금 코스피 입장 같은 경우에는 전날 미국 시장이 떴으니까, 상승했으니까 일단은 상방으로 갈 거라 이거지. 근데 그걸 갭으로 딱 상승시켜 놓고 난 다음에 빼버리면 내가 그 갭만큼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또 갭으로 시작해서 또 갭 방향대로 쭉 가주면 좋은데, 안 가면 어떻게 돼? 그냥 뒤로 쫙 밀려버린다 이거지. 그러면 갭 메꾸고 난 다음에 다시 가면 되는데, 갭 메꾸는 걸로 안 끝나고 까딱 잘못하게 되면 뒤로 확 빼버리죠. 그래서 갭은 우리의 적이다. 우리의 적이다. 갭 좋아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파동 카운트 한번 볼게요. 파동 카운트는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돼. 질릴 때까지. 그래서 1, 2, 3, 4, 5파가 현재 진행 중인 거고요. 요놈의 사이즈하고 요놈의 사이즈가 비스무리했기 때문에
요놈 1파에 대한 사이즈하고 5파에 대한 사이즈가 비스무리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어떤 과정을 보였습니까? 요 자리에서, 금요일 요 자리에서 이렇게 하락 A파가 나와도 자연스럽고 5파에 대한 상승파가 나와도 자연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하파에 대한 어떤 대비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볼 때 저는 예측을 그래도 상방으로 더 연장파로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연장파에 어디냐면 장기에, 여기 흰선입니다. 장기에 대한 06짜리는 연장파로 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락 A파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신도 아니고 한 얘기도 다 맞추면 좀 미아리에 돗자리 깔러 가야죠. 근데 항상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측이 다 맞을 수는 없다 이거지. 그러면 그 예측을 하고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라는 예측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흐름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고요. 이 예측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작전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가게 되면 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디까지 하게 되면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 그러면 그 계획에 합당한 뭐라 해야 되냐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3위일체가 돼서 이걸 문 아니죠. 이걸 무한 반복하시면 됩니다. 무한 반복. 그러면 내 계좌도 서서히 올라가고 내 실력도 서서히 올라가고 그래서 커플링으로 움직일 거라 이거지. 그런데 이 행위를 안 하게 되면 시작부터 예측을 안 하는데 무슨 계획이 없는데 무슨 대응이 있겠어요. 이 예측 자체에서부터 꼬여버리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눈으로 올라갈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게 감에 의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에 의한 매매가 결국은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내동매매라고 했죠. 이 내동매매하면 성공 못합니다. 성공 못해요. 파생도인님처럼 한 경력 15년 차에 차트를 딱 보고 그 흐름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얘는 얼마큼 왔어, 하방이야. 그럼 바로 매도. 저도 막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저 자리에서 매도를 잡을까? 진입을 할까? 어떻게 저기서 스위칭을 할까? 참 이게 존경스러운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 차트에 파묻혀서 살아왔고 그 경력이라는 게 무시 못한다 이거죠.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 2년짜리 촛비리들이 이걸 따라한다고? 그러니까 계좌 박살나고 한강 가니 많이 기둥뿌리 뽑니 많이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유튜버들이 이제 하루에 돈 천만원 수익 생기게 되면 나도 돈 천만원 벌어야지 하면서 막 따라 들어가고 그러다 계좌 박살나고 이게 다 공식이죠.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동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그 플랜은 이런 플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로 끝났죠. 그 다음에 1, 2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1, 2, 3, 4, 5가 되는 거지 실제로 이때 파동은 어땠습니까? A, B, C C에서 C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이 언저리에서 뭘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러면 A, B, C가 뭘로 바뀝니까? A, B, C가 이게 튀어오르는 순간에 이게 A가 1, B가 2, C가 3으로 바뀌죠. 그럼 이게 올라오는 게 4가 되고 4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5파가 또 나오는 거지. 그래서 5파가 이제 연장이까지 나오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때의 그 예상을 한 게 12,100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다 이거죠. 근데 예상한 대로 안 갔잖아. 흐름을 예측을 했는데 그 흐름의 예측이 안 맞잖아요. 그럼 안 맞으면 빨리 수정을 해야지. 무슨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A, B, C 이걸로 끝나게 될지 이게 A에서 1로 갈지 아니면 이게 C에서 3으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떴어. 뜨게 되면 이 상황까지만 하더라도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이 되면 C에서
C가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뭘로? 아, 이게 3이다. 3이다. 빨리 파동 카운트를 해야죠. 그러면 A, B, 여기서 A, B, C가 아니라 1, 2, 3으로 빠지고 4파가 들어올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5파가 빠진다. 이렇게 카운트를 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뭐 했어? 더 이상 안 빠지고 들어올렸잖아요. 그러면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봐라. 그러면 이게 1, 2, 3, 4, 5가 아니다. A, B, C에서 1파였다가 다시 뭘로 바뀌는 거예요? A파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1, 2, 3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파동의 흐름이 바로바로 읽고 대응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파동 공부를 좀 오래 하셔야 돼요. 이게 A파가 될지, 그러니까 하락 기준으로 이게 A파가 될지 1파가 될지 그건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확실한 거는 A, B, C가 됐던 1, 2, 3이 됐던 뭘 그린다는 겁니까? 이런 파동을 반드시 그린다는 거지. 이렇게 반드시 그린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올리고 더 떨어지게 되면 이게 하락 5파니까 더 간다. 근데 이걸 떨어뜨려야 되는데 밀고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서 못 밀고 내려왔잖아. 못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A, B, C가 되고 상승 1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하락 2파가 되고 하락 3파가 되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 카운트는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해보셔야 실력이 늡니다. 네. 또 공부하시다가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방송 중에 문의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게 훑어봤는데 밑으로 안 내려오네. 언제 밑으로 내려왔어야 되냐면 요때 좀 밑으로 좀 내려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요때 그럼 아니면 요때 내려오든가. 안 내려왔네요. 안 내려왔어요. 안타깝게도 안 내려왔어. 11시 반입니다. 오늘은 본의 아니게 그 파동에 대한 강의를 일정 부분 해버렸네요. 그러면 요거 장중 강의로 해가지고 제가 편집해서 파동을 요렇게 읽었다 라고 하는 걸 동영상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파동 카운트. 또 오후에는 지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지탐이 뭐냐고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지탐 하니까 얘는 이제 지르탐지기죠. 지르탐지기. 그래서 요거는 오후에도 움직임이 느릴 거고요. 아마 예상컨대 유럽장 열리기 전까지 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밑에 대놓고 계속 기다릴 겁니다. 기다리면서 체결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먹는 거고, 체결 안 되면 뭐 번장까지 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오후에는 그 말씀 드리고, 제3세대 승용차 엑셀 이거 얘기해 줘야지. 엑셀 저의 첫 번째 차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드림카였어요. 드림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이거 보면서 또 추억에 잠깐 빠질 거고요. 음악을 좀 끄고 스피커 볼륨 올리고 엑셀 컴퓨터가 탄생시킨 넘치는 파워, 멋진 스타일, 넓고 안락한 실내 공간, 자동차 문화의 새로운 세계를 펼쳐가는 엑셀 제3세대 승용차. 한 번 더 하네. 한 번 더. 엑셀 컴퓨터가 탄생시킨 넘치는 파워,
멋진 스타일. 넓고 안락한 실내 공간. 자동차 문화의 새로운 세계를 펼쳐가는 엑센. 제3세대 승용차. 제 첫 번째 생애 첫 차였습니다. 그러면 잠시 좀 쉬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하시고요.